안녕하세요. 저는 애반장 장미영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터 되기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 3 그 세미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개발 가이드를 좀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컨트리뷰션에서 개발 가이드라니, 개발 가이드를 왜 수정을 하는 거고, 또 개발 가이드 수정하는 게 과연 컨트리뷰션의 일부가 될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부트에 뭔가 기여한다거나 CNCF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뭔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내용들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컨트리뷰션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여라는 말은 내가 그걸 잘 사용하는 것도 기여가 될 수 있고, 잘 사용하려고 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컨트리뷰션에서 개발 가이드를 수정하는 것도 이제 컨트리뷰션의 하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활동이 저희가 이제 전자용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또 컨트리뷰션을 이제 매해 이제 몇 회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왜 컨트리뷰션 활동을 하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컨트리뷰션을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전에는 따로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내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다른 개발을 하기도 바쁜데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맞을지, 또 내가 하는 그런 기여 활동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예전보다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직접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활동을 하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은 어떤 내가 한 것들이 어딘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쉽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컨트리뷰션은 내 스스로 내가 찾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거기에다 기여를 하고 수정하는 걸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단순히 기술이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걸 넘어서서 컨트리뷰션이 또 다른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또 사람들 간에 사실은 회사에서 우리가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업무 관계나 아니면 다른 뭐 개인적인 친분들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비슷한 기술, 비슷한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또 새로 만나면서 소통 능력들도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잘하는, 내가 뭔가 같은 쪽의 분야에서 잘하는 멘토를 찾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또 이 컨트리뷰션을 통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좋은 쪽으로 내가 개인적인 개발이라든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이력들이 회사 안에서 하는 일들은 직장 안에서의 뭔가의 이력이나 업적으로 남을 수는 있으나 나의 개인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남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을 컨트리뷰션만큼 직접적으로 내 개인의 성장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랑 얘기를 해보시고 또 이제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컨트리뷰션을 하시면 컨트리뷰터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리파지토리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데, 그런 등록이 되면 사실은 내가 엄청 열심히 관련돼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다른 데 적는 것보다도 실제 거기 컨트리뷰터로 등록됨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개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제 평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우리 평판에 대한 그런 산출물이 될 수도 있고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그 사람들은 사실 컨트리뷰션 활동들을 뭐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리뷰터가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리뷰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넘겨보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소스 코드를 엄청나게 수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오류가 있어야 오류를 수정해야 그런 것들만이 컨트리뷰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오픈소스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수정하거나 개선을 제한할 필요가 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협업하는 컨트리뷰션 오픈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업인데 그런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사람이 만들지 못했던 버그를 픽스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에 발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테이션이나 뭔가 A를 생각했는데 그런 좀 새로운 피처라든지 리팩토링 한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을 컨트리뷰션 그리고 실제 컨트리뷰션의 30% 이상이 소스 코드 수정 이외의 영역에서 나왔고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런 퍼센트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오픈소스가 나오고 나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스프레드된 사람들의 수가 글로벌리 정말 많아지고 또 이제 저희가 과거보다는 또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올 초, 작년 말 저희가 이제 소스를 AI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 코드만을 생산하고 만들어지고 변경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리뷰션 유형 중에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파이썬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이드를 읽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 또 새로운 이제 컨트리뷰션에 대한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되게 도움이 되는 그 소스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개발 가이드 수정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리뷰션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할 때 소스를 컨트리뷰션 하거나 개발 가이드를 컨트리뷰션 하거나 저희가 좀 기대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에 대한 컨트리뷰팅 가이드인데요. 요거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실제 가이드 규칙, 기여에 대한 규칙을 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소스를 수정하던 개발 가이드를 수정을 하던 이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오픈소스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좀 친절하고 세력 있게 대해주고 서로 다른 배경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통으로 작업할 때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저희가 인지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개발 가이드 전환을 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해보신다기보다 내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사실 컨트리뷰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엔 그랬고 제일 큰 부분은 회사 안에서 소스 형상 관리에다 뭔가 저장하거나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여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하나의 소스 리파지토리에 뭔가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도 되는지 그런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에서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초보자들이 처음에 PR, 풀리캐스트를 올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 밑에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변경사항을 만들 때 저희 조금 뒤에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새 브랜치를 만들면 좋습니다. 내가 작업할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영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수정했는지, 왜 PR을 올리고 싶은지, 변경 요청을 하고 싶은지 명확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면 사실 그 소스를 가진 메인테이너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PR을 제출하기 전에 로컬 환경에서 변경사항을 테스트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환경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사실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실행 환경이나 다른 부분들 또 개발 가이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변경을 이제 PR을 올리려면 내가 변경해 본 내용들을 실제로 내 로컬 환경에서 내가 변경을 의도한 대로 잘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스타일 가이드, 개발 가이드에서는 저희가 프론트 매터를 얘기할 건데 그 스타일 가이드를 따라서 전체적인 포맷이나 아니면 또 시스템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가이드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다행이에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개발 가이드는 바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PR이라는 게 내가 그런 요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 그게 소스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몇 번의 이제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마지막에는 또 머지 되기까지의 뭔가 좀 더 악유가 있거나 아니면 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라.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부분에 저희가 컨트리뷰션 활동을 할 때 이런 규칙들,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강령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 컨트리뷰션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실행 환경에 대한 위치들은 지난 2회차의 세션에서도 공유를 드렸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는 조금 다른 리파지토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GitHub 주소는 동일하고요. github.com에 이가우 프레임워크에 가셔서 리파지토리 중에 이가우 프레임 닥스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작업할 대상이에요. 그 중에도 2026년에는 공통 컴포넌트 개발 가이드를 저희가 도큐위키에서 마크다운 문서로 또 사실은 단순히 포맷 전환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 가이드에 대한 수정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도 또 이전에 뭐 사용해 본 경험을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보셨을 텐데, 개발 가이드는 이 전체적인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들이 또 실제 지금 버전 5.0까지 오면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개발 가이드 자체는 이걸 쓰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개발 가이드를 수정하다 보면 사실 이번에 5.0에 제가 개발 가이드를 조금 미리 해보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패키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클래스명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나 공통 컴포넌트 저희가 이번에 개발 가이드를 전환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단순히 전환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실제로 오랜 시간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는 가이드가 수정이 되어야 누군가 새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이드를 전환하는 컨트리뷰션이긴 하지만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변경할 개발 가이드예요. 지금 현재 개발 가이드는 이제 5.0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개발 가이드는 여기 docu.php라고 써 있는 것처럼 도큐위키라는 예전에 위키 플랫폼에다가 계속 이제 개발 가이드를 넣어놨고 저희가 이제 개발 가이드를 이제 보고 싶으면 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사이트의 개발 가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도큐위키로 이제 창이 떠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 위키 플랫폼에다 직접 입력을 하거나 이제 뭐 조금 뭐 익스포트나 하거나 이제 뭐 입력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저 도큐위키라는 포맷에 너무 디펜던 의존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산출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 위키 자체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 2025년에 이제 실행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 가이드를 쭉 전환을 해왔고 올해 이제 공통 컴포넌트 개발 가이드를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가이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마크다운으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문서들은 실제로 저희가 읽기도 좋고 포맷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된 AI 도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고 읽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더 그럴 수 있겠죠. 저희가 읽기 위한 가이드도 되지만 AI나 에이전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첫 시작이 마크다운 문서로 전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 개발 가이드 중에 공통 컴포넌트는 아직 전환이 좀 덜 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다른 모듈들을 할 때 이미 환경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 오늘 처음이시라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GitHub 계정이 있어야 돼요. GitHub은 저희가 그런 쓸 수 있는 깃을
이제 저희가 웹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는 건데, 이제 가입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가입하듯이 가입을 하시고,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저희가 잔디 씹는다는 표현도 하는데 GitHub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GitHub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로그인은 하는데, 저희는 어디서 소스를 가지고 올 거냐면 이제 GitHub 표준 프레임워크 포탈 가이드 문서 이 디렉토리에 가서 이 실제로 이 해당하는 GitHub 주소에 가셔서 요게 맨 뒤에가 리파지토리 명이거든요. 리파지토리 명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 리파지토리에 들어오게 되고, 이 리파지토리를 내가 포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 계정으로 포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포크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런 설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포크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원격 저장소, 다른 그 리파지토리의 그러니까 다른 계정의 원격 저장소를, 리모트 저장소를 내 GitHub의 계정으로 복사를 해오는 기능이에요. 왜 복사를 하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의 GitHub 계정은 제가 거기다 마음대로 반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개발하고 이력 관리를 하려면 저도 그런 작업에 대한 권한을 가진 리파지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GitHub 계정으로 그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원격 저장소 리파지토리를 이제 복사를 해오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어렵게 명령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웹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로 되어 있어요. 포크라고 딱 누르면 여기 옆에 보면 내 계정으로 복사가 딱 됩니다. 그런데 복사를 해서 그 웹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기세에서 이제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GitHub이나 뭐 그런 플랫폼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로컬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뭐 AI의 도구에도 기반이 되는 VS 코드를 본인의 이제 OS에 맞는 형태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Git이 없다라면 Git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처음 작업해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면, 전체적인 작업은 내가 수정을 하고 나면 Git은 이런 형태를 해야 돼요. 내 로컬에 내가 수정한 내용을 추가를 해요. 수정한 내용을 추가라는 명령이 있고, 추가된 내용을 확실히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커밋이라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내 로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 로컬에 있는 내용을 내 GitHub 계정에 푸시라는 형태로 올리게 되고, 그 내 GitHub 계정에 있는 내용을 표준 프레임워크 그 계정으로 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이 내 GitHub에 누가 로그인했는지 형태를 git config라는 명령 형태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이름이 맞아야 나중에 컨트리뷰터에 내 계정으로 정확히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제 해보다가 요 이름을 제가 다른 걸로 로그인 해놓으면 컨트리뷰터에 내 이름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내 git config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git config 리스트라고 하면 전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포크 떴던 계정에서 URL을 가져와서 그 원격 저장소를 로컬로 복제를 하는 명령어가 git clone이라는 명령어고,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변경 상태를 확인하는 게 git status, 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어떤 변경을 하고 로컬 리파지토리에 반영하는 게 add commit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냥 브랜치를 만들지 않고 메인 브랜치에다가 작업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로컬에다가 브랜치를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git 버전에 따라서 git 스위치나 git 체크아웃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작업을 다 하고 나면 git push origin main을 하면 이제 제 개인 GitHub 계정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는 화면에서 PR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it 클론을 하고 VS 코드에서 파일을 열면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 마크다운 익스텐션을 하나 VS 코드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작업하는 동안에도 바로 프리뷰로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에디터를 제공을 해서 이런 마크다운 에디터를 쓰셔도 좋고, 이제 요즘에 VS 코드에서는 프리뷰라는 형태로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컨트리뷰션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포크를 떠왔잖아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로 포크를 떠온 거를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한 조금만 더 작은 작업 단위로 피처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필요한 파일들을 수정하고, 저는 어제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오탈자가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 수정을 한 내용이 있었고, 또
패키지나 클래스명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이 크게 변화된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실행 환경이 전체 패키지가 원래 이가부 프레임워크로 시작하다가 ORG 이가부 프레임으로 변경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 쓰는 AI 도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파일을 수정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깃을 애드하고 아까 말했듯이 커밋하고 푸시를 하면 이제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약간 명령어로 적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처 디렉토리를 만드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이런 브랜치랑 나머지 확인들은 깃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내가 뭔가 개발 가이드를 변경할 수 있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했던 과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 컨트리뷰션이야말로 혹은 깃을 사용하는 거야말로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올리는 게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깃의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존에는 당연히 브랜치를 만들고 체크아웃이라는 걸로 브랜치 전환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걸로 한꺼번에 브랜치를 만들고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스토어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버전부터는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커밋을 할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저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DOCS나 픽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면으로 공유 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VS 코드가 보이나요? 네, 네. 화면 잘 보여요. 네. 아이디 툴이 보이시는 거죠? 개발 툴이 보이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개발 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마크다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익스텐션 설치한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헤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에디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할 수 있고 예를 보면 쓰면서 바로 이미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기본 에디터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이 에디터로는 작업을 하면서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진행하느라 좀 말이 빨라졌는데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브라우저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이제 영상 GitHub 이제 계정에서 제가 이가부 닥스라는 리파지토리를 선택한 화면이고 이게 좀 전에 봤던 포크 위치가 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 딱 들어가시면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도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가서 작업해 보시면 제가 어제 어떤 걸 했냐면 공통 컴포넌트 중에 협업 쪽에 협업이 아니었군요. 사용자, 디지털 자산 관리, 로그인 부분에 제가 사용자 인증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정확히 제가 그 위치를 못 찾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하시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니까 오늘 수정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네요. 협업에 음, 이런 코드들 중에 보면 DB 관련된 내용이나 뭐 ID 제너레이션 유틸 같은 경우에 좀 클래스 패키지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직접 코드를 수정하시고 PR을 바로 올리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업스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하시면 여기 사이트 자기 계정에 들어가시면 요게 실제로
어, 제가 작업하고도 다른 분들이 먼저 작업을 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포크를 뜨고 나면 내 싱크 포크를 통해서 간단히 내 계정, 내 깃허브에 있는 요 리파지토리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로컬에서는 VS 코드에서 풀만 받으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요 안에서 기세에 대한 명령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여기 플리캐스트로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변경이 되면 이 내용도 같이 뜨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변경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GitHub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 부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도구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하실 때 실제로 아까 제가 깃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설명을 더 드린 게 다른 도구들이 그런 것들을 뭐 사실은 저희가 GUI를 제공하는 그런 관련된 툴들도 있고 VS 코드나 이런 데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지만 클론이라든지 스테이터스 브랜치를 만드는 부분 또 내가 커밋을 할 때 어떤 앞에다가 상태에 대한 그런 커밋 메시지를 남길 때 앞에 프리픽스를 뭘 붙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딘가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어떤 플로우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깃에 대한 부분이나 생태계를 더 이해하고 배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통 컴포넌트 개발 가이드 전환을 이제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걸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 더 많아지고 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들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센터에서 올해만 좀 더 추가적으로 공유를 좀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아까 여기 가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잠깐 시간을 들어왔고요. 어, 지금 이제 원래 2024년 5년 동안 이제 그 개발 가이드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이제 포맷을 잡거나 아니면 파일을 만드는데 조금 이러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거를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하고 공통 컴포넌트 도큐위키에 있던 메뉴 구조를 다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파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프론트 매터라고 해서 여기 스타일을 입히는 이런 이렇게 위에 작성되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혹여 이제 지금까지의 가이드의 구조보다 추가로 뭘 더 만들어야겠다. 신규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매터 없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PR 템플릿 관련해서 이제 이 위치만 만들어주면 센터에서 다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비어있는 문서 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문서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고치지라고 하시면 실제 이제 이가브 프레임 닥스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게 풀 리퀘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면 이쪽에 생성이 되는데 이 개발 가이드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클로즈드 된 부분이 뭐 다른 부분은 사실 이제 머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 클로즈드 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지? 그래서 실제 PR을 올릴 때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 그 템플릿 파일이거든요. 올릴 때 이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어떤 설명을 하는지 뭐 변경한 파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PR을 올릴 때 이걸 아예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구나 라고 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미 다 만들어 뒀고 이제 혹여 이제 이걸 빈 파일을 만드시다가 이렇게 오류가 스타일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깨지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도 되고 사실은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제 나 스타일을 안 만들었으니까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 신규 파일이다 이런 내용들만 작업해 두시면 자동으로 빌드돼서 기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컨트리뷰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발 가이드인 경우에는 바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내가 기여를 했구나라고 하면 요 리파지토리에 컨트리뷰터로 등록이 되게 되니까 요거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지금 현재 이 개발 가이드에 컨트리뷰션 하신 분들이 이만큼인데 더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오픈소스에도 기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첫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